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사고 경험 있으시죠? 사고 현장에 보험사가 출동해서 사고가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병원 가시려나? 병원 간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사고 순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건 바로 보험료 걱정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나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거 가능할까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사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걱정 없는 방법, 바로 장기 렌트입니다. 장기 렌트는 사고 나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인트로 사고 영상은 제가 장기 렌트를 타기 전 운전하다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오토홀드 기능으로 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악셀을 밟아서 앞차와 추돌하게 된 것이죠. 이 사고로 피해자분이 병원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물뿐 아니라 대인까지 접수해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피해자분이 보험사와 합의하기를 기다렸고 제 기억으로는 약 한 달 후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올랐죠. 사고 나고 합의하기까지 그 한 달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제가 먼저 계산을 하고 엠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톡방에 정산을 남겼는데 꼭 한두 명 정도는 바로 안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주는 거는 아닌데 좀 늦게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기 전까지 이게 묘하게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27,000원 못 받았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다른 친구들은 다 줬는데 이 친구는 왜 안 주지? 카톡은 읽은 것 같은데 바빠서 까먹었나?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는 합의하기까지 그 신경 쓰임이 술자리 엠빵에 최소 3배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불안과 초조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얼마나 다닐지, 합의를 언제 할지, 얼마에 할지 전혀 모르니까 보험료도 얼마나 오를지 감도 안 오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상태. 이런 막막한 감정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기다리는 동안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짜증과 자책 단계입니다. 답답해서 보상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보상 담당자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피해자분이 한방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보약도 타세셨다고 합니다. 보약까지 다 드셨대요? 이제 감정이 초조와 불안해서 짜증으로 바뀝니다. 본능적으로 보험비 크게 한번 오르겠구나 감이 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보험료 폭탄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왜 그날 그렇게 운전했지? 도착해서 꺼내도 되는 물건인데 왜 운전 중에 꺼내려고 했지? 오토홀드를 쓴 게 문제였나? 3단계는 체념입니다. 한 달 뒤 보상 담당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150만 원에 합의가 됐다고요. 보험료 상승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마치 주식 계좌에서 파란불이던 주식이 매도를 때리고 확정 손실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에 몇십만 원 오르겠지. 이미 벌어진 사고고 엎질러진 물인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감정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합의까지 한 달 동안 이 사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일이 효율이 확 떨어지게 되죠. 데이트하는데도 이 사고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데이트에 집중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운전할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그 사고가 자꾸 떠오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오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고 하나가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다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게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장기 렌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렌트로 차량을 계약하면 이런 사고에 대해 전혀 신경 쓸 게 없다는 겁니다. 가해 100%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언제까지 병원을 다니던지 얼마에 합의하든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보험 할증, 대여료 인상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상되는 보험료는 빵원입니다. 빵원. 장기 렌트를 처음 계약한 고객님들이 쌍방 사고가 나면 걱정돼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오던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쌍방 사고가 날 뻔했던 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친구 목록이 막 떠 있으면 보시면 옆에 차가 공간이 없는데 끼어들죠. 저는 이때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앞차를 제가 박은 줄 알고 정차하고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났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100대 0을 주장했겠지만 아마도 제 예상에 9대 1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 영상 자세히 보시면 저 차가 깜빡이는 켜고 들어왔거든요. 제 경험상 차 2대가 움직이는 상태로 사고가 나면은 100대 0 사고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2대 8, 3대 7 나온다. 그랬으면 아마 저는 항소까지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장기 렌트를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고 난 건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그냥 신경 안 썼을 것 같습니다. 8대 2든 7대 3이든 제 보험료와 대여료는 전혀 오르지 않으니까요. 민감한 쌍방 사고의 경우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질질 끄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 렌트면 몇 달 동안 합의가 안 돼서 분심이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분심위는 분쟁심의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장기 렌트를 계약하고 사고가 난다면 내 차를 수리해야 되는 경우에만 면책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계약 면책금이 30만 원이면 최대 3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차를 수리할 필요조차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빵원이 되겠죠.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장기 렌트는 렌트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고객님들께 차량을 대여해 주는 구조입니다. 운전자가 개인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구매와는 다른 거죠. 렌트사 명의로 보험이 가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고 나도 할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런 점을 악용하셔서 차를 막 갖다 받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 렌트 보험이 장점이냐 단점이었는데요. 장기 렌트로 3년 이상 계약하고 향후 개인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이 초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 렌트 운전 경력도 보험 경력으로 인정이 됐죠. 이제 보험 경력 단절 없이 장기 렌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렌트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해결이 된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생산된 국산 차량들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적용돼서 사고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사고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고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보조 기능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법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는 신차로 사고 확률을 낮추고 장기 렌트로 계약해서 사고 후에도 보험료 걱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면 사고와 보험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 어디서 계약해야 될까요? 차종, 트림, 옵션 선택만큼 중요한 게 어디서 계약하느냐입니다. 차크루를 운영하는 저는 국내 대형 장기 렌트 회사에서 12년 동안 일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례의 계약을 다 경험했습니다. 장기 렌트는 계약이 끝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 4년, 5년 동안의 관리가 계약만큼 중요합니다. 장기 렌트 계약 후 여러분들이 겪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2년 동안 했던 업무가 장기 렌트 영업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영업은 신규 계약을 하는 일이죠. 관리는 계약 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 계약하고 겪을 문제 여러분 편이 돼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한테 견적을 문의하셨다고 해서 꼭 저한테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은 조건인지 궁금해서 문의하셨다면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차크루에 견적 남겼다고 해서 계속 귀찮게 연락드리는 일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계약할 때까지 막 전화번호 바꿔서 계속 연락하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가볍게 하시고 계약은 신중하게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게 맞는 최적의 장기 렌트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차크루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세요.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추천과 합리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하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크루 강봉수였습니다.